지금 후천팔계랑 이 정역이랑 요 관계가 뭐 재밌으실 텐데, 먼저 삼역의 비교니까, 예, 뭐죠? 선천팔계부터 해서 다 하신 겁니다. 다 하신 건데, 이제 총정리를 한번, 삼역 총정리를 하고 넘어가죠. 정역의 맛은요, 정역은 뭐 지축이 서고 이런 게 아니고요. 개벽이 일어나고, 정역은 아까 선천팔계랑 후천팔계가 좀 따로 놀죠, 설명이. 요 두 개를 합친 겁니다. 요게 대단하다는 겁니다. 선후천팔계를 합쳐가지고요, 후천 속에서도 선천을 볼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역이에요. 그걸 우리나라에서 역의 종합 완결판이 나왔다라는 걸로 저는 자랑할 만한 일이지, 그걸 지금 이상하게 자랑을 하니까 이거는 좀 뭐죠? 좀 민망하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선천팔계부터 보면요. 선천팔계, 요게 권이고요. 권이죠? 보이시죠? 요 펜이 약한 것 같은데. 권. 자, 그림은요. 그림 보시면 되고요. 제가 요대로는 못 그려요, 지금. 뭐냐면, 자, 이거 한번 보세요. 복희역 그림하고요, 문학역은요, 어떻게 보시면 되죠? 안에서부터 밖으로 보시는 겁니다. 근데 정역은 반대로 돼 있어요. 거꾸로 보셔야 돼요. 예전에 그런 책을 봤어요. 정역을 그대로 보고 쓴 책을 봤는데 풀이가 완전히 잘못되겠죠, 그러면. 정역은요, 괴는 똑같이 그려놨는데 밖에서 안으로 보셔야 돼요. 즉, 보십시오. 이걸 어떻게 읽으시겠습니까? 만약 이렇게 돼 있다면요. 여기서부터 읽으면 진깨가 되죠. 여기서부터 읽으면요. 간깨가 되죠. 문학역, 복희역은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고요. 정역은 이렇게 보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정역 읽으실 때 그것만 주의하셔서 보시고요. 저는 이제 이렇게 그리면 너무 복잡하니까 눕혀서 그릴 거거든요. 알아보시기 쉽게. 그러니까 그 관점 좀 보시고 하시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분석을, 복희 문학역은 지금 발산한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정역은 수렴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물의 좀 결실에 좀 더 비중을 두고 있다라는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만물이 잘 완성되기를 기원하는. 그러니까 아까 말씀했지만 선후천이 자축인묘로 돌아가는데 갑자기 우주가 개벽이 나고 그러지 않아요. 다 목이 있거든요. 후천 5만 년이 펼쳐진다는 건요, 선천이 다 죽고 후천 가는 게 아니라 이 선천에 노력한 이제 오전 지나고 오후로 향해 가는 겁니다. 만물이 결실로 향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결실로 향해 갈 때 좀 더 정역을 고려를 하는 게 좋겠다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천지가 있고요. 여기는 리께죠. 여기는요, 감께가 있고. 요게 제일 중요하죠, 네 개가. 지, 천, 풍, 지, 화, 수죠. 선천 사상이 나오죠, 그대로. 그렇죠? 네, 그래서 요게 지금 중요하고요. 선천 사상의 바탕을 두고 있다. 선천팔계에서는 오행이 안 나와요. 오행이 안 나옵니다. 그렇죠? 오행이 지금 오행은요. 선천에도 오행이 있다는 걸 그려놓은 게 하도고요. 팔계에서는 오행이 지금 안 보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이걸 복희역이라고 하는데요. 복희씨가 그렸다고. 복희 때에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괴가 없었어요. 예, 이런 식의 괴가 복희 때 그려진 게 아닙니다. 이런 정보가 있었다는 거죠. 이런 정보가 내려왔는데 이 양반이 없었으면 우리가 이거 몰랐다 해서 이름을 복희씨가 그렸다고 해준 것 뿐입니다. 그리고 복희가 하수에서 용마가 나왔는데 그림이 그려져서 복희가 보고 그거를 하도라고 그렸다. 그러니까 하도나 이런 팔계의 근원을 복희에다 갖다 대는 거예요. 동이족의 군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중국의 어떤 최초의 어떤 군장, 중국의 영향력이 있는 군장으로 나타나니까, 예, 그래서 이제 우리 측에서는 복희씨를 단군으로 보죠. 예, 예, 그래서 우리 선생님은요, 봉우 권태영 선생님은 복희씨를 누구로 보셨냐면 복희씨를 최초의 단군으로 보셨어요. 우리 동방의 최초 단군이고, 우리가 2333년에로 모시는 그 단군은 더 후대 단군이라고. 왜냐, 중국에서 자기들 요순보다 더 늦추고 싶어서 그때 있던 대통령을 갖다가 됐다는 거죠. 원 대통령은 원래 복희씨로 보셨어요. 그래서 이제 공자님이 개사전을 쓸 때, 공자님이 쓰신 건 아니죠. 그 문하들이 쓸 때 사마천은요, 자기를 조상을 황제로 대지 더 올리질 않아요. 복희니 누구니를 신하로 치부하고 자기의 직접 조상은 황제로 칩니다. 사마천의 사기 보시면 황제부터 시작해요. 황제가 치구랑 싸우면서 신농씨도 결국엔 자기 조상으로 안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황제가 주인공이에요. 사마천 사기를 보면, 오제본기를 보면. 황제가 신농을 공격하고 치우를, 그러니까 신농의 대를 잇고 신농을 이제 신농이 다스리던 데를 황제가 먹고 다 인정했는데 동이족이 치우만 반발해서 치우를 밟고 정식으로 중국에서 등극을 했다라는 스토리입니다. 그러면 신농부터가 벌써 신농이 천자라고 나오는데 신농이 누구니 하는 사람들이 그 지역에 와서 천장으로 타고 있었지만 자기 정식 조상으로는 안 본 겁니다. 실제로는. 지금 후손들이 막 황제 치우까지 이제 해가지고 우리 조상이라고 삼묘실인가를 짓고 하는 그건 후대의 어떤 이해관계에 따라 만들어지는 거지 사마천은 황제만 봤어요. 근데 개사전은 재밌는 게 복희부터 시작합니다. 복희가 문명을 열었다는 식으로 시작해요. 그래서 주역하는 분들은요, 우리 이 문명이 복희한테서 왔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복희역이라고 소광절이 복희역이라고 불러준 거예요. 선천역을. 예. 선천 이 팔계도요 몰랐어요. 소광절이 찾아낸 겁니다. 주역 개사를 보다가. 그 전에 이제 내려는 왔는데 은밀하게 내려왔는데 대놓고 밝힌 사람은 소광절이에요. 요게 도가 계열에 내려왔었어요. 이 선천역이. 단학하시는 분들한테요. 그러니까 단학파를 무시 못하는 게요. 주역 참동계가 선천팔계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엔 선천팔계라는 이름이 없던 때예요. 선천팔계라는 이름은 송나라 때 소광절이 붙였어요. 그런데 소광절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자기 이쪽 스승 계보가 그 단학 계보예요. 도사들, 도인들 계보예요. 예. 그래가지고 그게 나온 겁니다. 유학 계보랑 도가 계보를 소광절은 다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걸 나온 거예요. 선천팔계라고 이름 붙이고 이게 복희 씨가 만든 거다라고 붙인 겁니다. 주나라 와가지고 주나라의 정식으로 우리가 아는 역이 나오는데 이때도 괴는 없었습니다. 실제로는 문학역에서 아직 괴는 발견이 안 돼요. 숫자로 점을 쳐요. 1, 5 옛날 숫자입니다. 예, 8, 6 이런 식으로 점 6개를 짝해서 요건 발견돼요. 토기들이. 괴는 아직 안 나와요. 괴는 한나라 거의 다 돼서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때도 이제 정보는 있었겠죠. 이거를 리께 이제 하늘과 땅에서 아까 이제 이해하시죠? 하늘이 어디로 갔죠? 여기 숨었죠. 땅이요? 여기 숨었죠. 이해하시죠? 그 다음에 물이 이렇게 자라 올라가야 되니까 물이 자라는 거는 이제 나무가 되고요. 예, 땅 속에서 이제 싹 트는 그거는 간개가 되고요. 물에 이 양기가 어디서 왔냐? 하늘에서 왔잖아요. 예. 요건 음은 어디서 왔냐? 땅에서 왔죠. 이렇게 그려놓은 겁니다. 요 진깨가 이제 결실을 맺으면 연못이 되고요. 아까 다 했죠. 요 손목도 둘 다 목이거든요. 지난번 다 했지만 손목은요. 위로 양이 세고 밑에 음이 약하죠. 그러니까 뿌리는 약하고 위로는 많이 자라는 나무입니다. 진깨는요. 막 이제 땅 위로 올라오는 양이고요. 그래서 이게 불처럼 타오르게 되죠. 이 나무가 자라다가. 아주 여름에 번성하게 됩니다. 불처럼. 불기운은 속을 다 보여주는 기운이기 때문에요. 확 번성을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음기가 숨어 있었기 때문에 이 음기가 점점 커지면서 그 음기가 하늘을 끄집어내려서 서늘하게 만들고 양을 핍박하는데 이 양이 살아있다가 감수 속에 숨어 있다가 요 땅 속에서 다시 싹을 터서 땅 위로 올라온 게 이겁니다. 지금 간방의 위치 보이시죠? 한 문명이 싹 끝나고요. 딱 이제 정보로만 남은 걸 다시 살려내는 게 간방의 역할이기 때문에 여기가 경영자 역할이라는 겁니다. 경영자가요,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좋은 정보 중에 쓸만한 정보 골라서 하라고 명령하는 자리거든요. 해. 그러니까 하는 건 봄이고 정보는 겨울이니까 요 중간에 동북방이라는 게 봄과 겨울 사이입니다. 땅 속에서 생명은 탄생한 상태. 즉 엄마 뱃속에서 자라고 있는 아기 상태예요. 네. 정보가 정자난자에 담겨있던 정보가 스타트를 했어요. 수정해서 애 낳은 데까지가 간방입니다. 스타트는 했는데 엄마 배 밖으로는 아직 안 나왔어요. 나오면 진방이에요. 동방이에요. 마음 제추로진 하느님이 밖으로 나왔다. 생명이 밖으로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예. 자, 여기 후천팔계 다 이해되시죠? 선천팔계는 이렇게 그릴 수 있다는 거 이해되시죠? 순음이다가, 그렇죠? 양이 하나 자라서 양이 음을 핍박하다가 양이 여기까지 치고 올라갔다가 양이 됐다가 음이 하나 자라서 음이 여기까지 또 음이 양을 핍박해서 이렇게 자랐다. 즉 하늘과 땅 사이에 해와 달이 돌고 도는 중에 춘화 추동의 사시가 계속 돌고 돈다라는 원리가 담겨 있다는. 즉 그런데 후천에 오면요. 이 원리가 현상계에 드러나자마자 상생상극이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싸우고 치고 받더라. 여기서는요. 뭐라고 했죠? 천지도 사이가 좋고요. 여기도 내풍도 서로 돕고 산과
연못도 기운이 통하고 물과 불도 서로 안 싸운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후천에 오면요. 물과 불이 안 싸울 수가 없죠. 존재하는 물과 불들끼리요. 즉 후천에 오면은 상생이요. 여기 목이죠. 목이 불을 낳고 목생화, 예, 화생토, 화가 토를 낳고 토생금, 요게 다 금이죠. 건금까지 금을 낳고 금생수, 금이 물을 낳는데 물에서 목으로 바로 못 가고 토국수, 토가 물을 잡아주고 목국토, 나무가 흙을 뚫고 올라온다. 그래서 상생상극이 같이 작용합니다. 후천발계는 그냥 단순히 상생이 아니에요. 상생상극이 같이 작용합니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 돌아가는데 이건 역시요. 이건 역시 가운데 그리면요. 이렇게 그릴 수 있다는 거 보이시죠? 그런데 제가 후천에다가는요. 제 교재 보시면 후천에다가 동그라미를 더 그려놨습니다. 이게 후천이라는 신호예요. 왜냐하면 선천은요. 순건, 순음이 곤이 있지만 후천에는 순건, 순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상징해 놓은 거예요. 불 속에 물이 있고 물 속에 불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이거 그렸습니다. 자, 여기는 아까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린 하늘에 있는 상, 원리로만 있고요. 이거는 법이죠. 현상계를 불리는 법칙. 이 법칙대로 현상은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면 끝났죠. 더 필요 없잖아요, 괴가. 실제로 더 필요 없어요. 자, 그런데 재밌는 게 우리나라에 이제 한 말에 유학을 공부하시던 김일부 선생이 공부를 하시는데 눈앞에 팔개가 환하게 떠 있더라는 겁니다. 공부하는데 빛으로 나와서 몇 달이고 눈에 보이니까 괴를 봤더니 안 맞아요. 이거랑 이것도 다. 뭐야 이게 잘못된 거다고 생각했는데 계속 보이니까 주역을 공부하시다가 탁 느낌에 아 이게 의미가 있는 거구나. 나름 요즘 아까 우리 그 시간 계산으로 풀면 뭘까요? 뭔가 뉴에이지 시대를 대비하는 우리나라에서 역의 종합판이 나온 거죠. 그게 하늘에서 계시가 온 겁니다. 그래서 그려봤더니 이렇게 그려진 거예요. 자, 여기서는 이거는 이해하세요? 건곤 여기는 누가 아무도 주제를 안 해요. 왜냐? 작용을 안 하니까요. 그냥 정보로만 있어요. 그런데 후천색이 오니까 경영자가 필요하니까 간토가 즉 이 간토가 천지신명이 여기 천지신명입니다. 이걸 다 돌린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되니까 요 두 개를 종합 버전은 어떻게 될까요? 정역은 발을 정자이지 정역은 보십시오. 후천팔계랑 똑같습니다. 후천팔계랑 선천팔계를 합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 관점으로. 자, 건곤이 지금 자리를 잃었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간방이 간토가 우주를 주재한다고 했지만 간토는 사실 간토라는 건 건곤의 합작품이죠. 근데 건곤이 지금 자기 자리를 잃고 있죠. 천지에선 제자리 있었는데요. 자기 자리를 찾아주고 싶은 거예요. 즉 정역은요. 이 감수가 사실은 물이 대단한 게 아니라 이 안에 있는 건이 대단한 거고 불이 대단한 게 아니라 불 안에 숨어있는 이 음기, 불을 잡아주고 있는 음기, 음적 하나님, 물을 흐르게 하는 생명을 창조시키는 양적인 하나님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건을 이 자리에 놓고 곤을 이 자리에 놓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원래 선천팔계에 있던 건곤의 제2치를 찾아줬어요. 이걸 갖다가요. 지축이 섰느니 지금 난리가 아닌데요. 그게 아닙니다. 전혀. 후천팔계를요. 이렇게 보시라는 겁니다. 후천팔계를 읽는 또 다른 하나의 눈이에요. 선천과 후천을 같이 보는 겁니다. 천지가 원래 짝이었는데 짝을 잃고 짝이 지금 현상계에서 관찰하다 보니까 흩어져서 관찰되는 걸 사실은 이 안에도 둘이 여기는 하늘이 들어있고 여기는 땅이 들어있으니까 둘이 짝이지 않냐 원래 이 얘기를 써놓은 겁니다. 그쵸?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요. 그러면 이 짝이 이제 이 건이 물로 작용한다. 요 곤이 불로 작용한다. 아시겠죠? 그래서 둘이 짝이 이렇게 옆으로 틀어집니다. 본 주체들이 제자리 차지하고요. 보조자들이 옆으로 빠진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렇죠? 수화 불상석이 됩니다. 물과 불이 은밀히 도와주면서 또 작용을 해요. 후천 안에 선천이 있다는 건요. 선천은 안 싸우거든요. 그러니까 후천으로요. 이런 겁니다. 둘이 싸우고 있는데 사실 둘이는 하느님 입장에서 둘 다 도와주고 있는 형국이요. 그게 선후천이 같이 돌아간다는 겁니다. 후천 세계에서는 찢어져 있는 것 같지만 안에서는 하나로 지금 작용하고 있어요. 싸우면서 성장할 수밖에 없는 게 원래 하나니까요. 원래 하나로 작용하고 있는 불과 물의 이런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요. 진깨가 원래 저기 난리치지만 제가 눈에 얘기했죠. 간토가 주제자라고요. 간토가 제자리 찾는 겁니다. 진깨에서 뭐가 생명체가 출산할 때 아기가 생긴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엄마 뱃속에서 이미 생겼지.
그래서 간방이 이 동방의 여기 동쪽은 생을 맞고요. 서쪽은 성을 맞는데 생의 주인은 간이라는 걸 다시 복원시키는 겁니다. 진이 아니라 간이다. 여기 이제 우리나라에서 나온 것도 이유가 있겠죠. 간토가 생의 책임자는 간토지 진토가 아니라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진목이. 진이 빠져버리고 여기 간이 연못이랑 원래 짝이 잘 맞아요. 우리가 미국이랑 친한지 몰라요. 이게 서방태자인데요. 요게 이제 황백전한 것도 이겁니다. 이게 주인이죠. 아시아가 주인이 돼서 서양과의 대등한 관계를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중국이 아니라 간방이 여기 들어가 있다는 게 지금 이 정역이 갖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산택통기. 왜냐? 보세요. 요 짝은요. 원래 보세요. 원래 아빠랑 엄마. 요건요. 장남과 장녀. 짝이 다 맞게 돼 있어요. 둘째 딸, 둘째 아들. 그렇죠? 산택통기. 막내 아들, 막내 딸. 위로 올라갈수록 젊거든요. 중간에 흩어졌었죠. 다시 찾아주는 겁니다. 그렇죠? 젊은 남자랑 젊은 여자가 둘이 눈이 맞죠. 요게 정짝이거든요. 정짝을 다시 찾아줘요. 정역은. 그래서 정역입니다. 올바른 관계를 찾아줘요. 간방이라야 원래 서방이랑 대등하게 짝이 맞고 서로 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 간방에서 생성을 맞고 서양에서 결실을 맞으면 딱 맞다는 겁니다. 인류 문화가. 원래 이게 본판이라는 겁니다. 또 하나가요. 그러면 여기는 원래 손이죠. 자, 손은 여기 그대로 두고. 왜냐하면 여기 있어야 할 진이 일이 빠질 때가 여기밖에 없거든요. 왜 빠지는지 이해되시죠? 여기서 진이 이해되죠? 괴가. 간깨 뒤집으면 진깨잖아요. 양이 완전히 몰려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이해되겠죠? 진깨만 이걸 표현할 수 있잖아요. 간방 대신에. 진깨가 뒤로 빠져가지고요. 그 양이 몰려있는 상황을 표현해 줍니다. 그러니까 괴를 뒤집어 보실 줄 알아야 정역을 이해할 수 있어요. 이게 뒤집은 간이잖아요. 그래서 제 위치에 있는 겁니다. 원래 간이 있어야 할 위치에 진깨가 온 겁니다. 그래서 진깨가 뒤로 빠져가지고 장녀와 장남끼리 짝이 맞춰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정역입니다. 그러면요, 여전히 후천역인 게 보십시오. 결국에는 물이 흙을 만나서 나무를 낳고 나무가 불로 타올라서 불이 쇠로 결실을 맺어서 그 쇠가 다시 물을 낳고 하는 후천팔계 그냥 순서를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도 선천의 맛을 다 넣었어요. 이게 정역입니다. 하등 어려울 게 없어요. 정역은. 저걸 갖다 자꾸요. 지축이 틀어졌다. 지축이 서야 된다. 지축이 서면요. 지구가 왜 틀어졌을까요? 이유가 있어서 틀어졌겠죠. 지구가 틀어져야 추나추동의 이런 원형리 이 팔계가 제대로 표현됩니다. 지구에. 똑바로 서면요. 열받는 데만 계속 열받을 거고. 지구가 견디겠습니까? 지구가 골고루 대피라고 돌려준 거거든요. 이런 자연 질서를 그대로 이해를 안 하려고 하고요. 지축이 서야 된다라는 관념이 박혀 있으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요. 원래 있는 자연의 결을 안 보고요. 자기대로 봐요. 저거 서야 되는데 틀어졌네. 하늘이 틀어놨는데요. 하늘이 한 일에 다 사사건건 시비예요. 저게 서야 되는데. 이런 얘기까지 책으로 있습니다. 한의사분들이 쓰신 거예요. 심장이 여기 있는 게 틀어졌답니다. 지금. 여기 심장 여기 와야 된다라는 그림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지축이 서듯이 심장이 여기로 와야 된다. 지축이 틀어지는 바람에 지금 심장이 여기로 갔다. 매사가 보면 그렇게 보입니다. 원래 있는 원리를 안 보고요. 그 자기식대로 보면요. 그런 얘기는요. 아무리 써도요. 그거는 자연이랑 안 맞는 얘기이기 때문에 사실은 별 화급력이 없죠. 후천팔계 이해하시면 끝나요. 요거는 후천팔계예요. 본원을 밝혀주는 겁니다. 근본을. 후천팔계가 어떻게 나오게 됐는지를 선천, 후천하면 요거는요. 선후천 종합판이에요. 정반 합처럼요. 딱 이렇게 한 세트지. 예, 요게 요걸 부정하는 것도 아니고요. 전혀 그런 게 아닙니다. 왜냐? 사실 돌아가는 건 이걸로 다 돌아가니까요. 이 설명이 더 정확하죠. 요거는 요거에 이제 그 더 본원을 밝혀줄 선천과 합쳐주는 버전이거든요. 이해되시죠? 예. 근데 이제 재밌는 게 보세요. 간토가 주제자죠. 여긴 기토죠. 여기는 무토죠. 정역은요. 무토와 기토가 간토를 통해서 생을 표현해 가지고요. 이 택괴를 통해서 결실을 맺는 그런 원형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 뼈대를. 다른 괴랑 좀 이제 느낌이 다르죠. 그리고 이제 재밌는 게 자, 이렇게 모이다 보니까 요렇게 딸내미들이 여자라는 거 아시겠죠?
딸과 엄마, 이쪽은 아들이랑 아빠, 남녀가 서로 또 마주보고 있습니다. 이쪽은 결실을 맺는데요. 음쪽인데요. 이쪽은 생성을 맡고요. 양쪽인데 이제 아들이 있고, 음쪽인데 딸들이 있습니다. 여성들이 있고요. 자, 그런데 이 괴의 이제 수리를 보면요. 거기 괴의 숫자는 안 써져 있는데, 원래 괴에는 다 남바들이 있거든요. 여기에 8, 4, 여기는 10, 여기는 6, 여기는 3, 9, 5, 1, 여기는 밑에 7이라고 써있고, 여기는 2라고 써있어요. 자, 이런 거 보면 또 재밌는 게요. 양성이, 남자들이 있는 곳에 숫자는 음성을 붙여놨어요. 음성이 있는 곳에 숫자는 양을 붙여놨어요. 그쵸? 음양을 섞어놨고요. 또 보세요. 거는 결국에 건에 있는 양기는 간토의 토대가 되는데 거기에 10토라고 원래 그러니까 여기는 무토의 역할을 하는데 기토에 해당되는 10이라는 숫자를 붙여놓고요. 여기는 10토인데 기토인데 양토인 5를 붙여놨어요. 즉 음양을 딱 이렇게 안에서 양만 있어서는 안 되고 음만 있어서는 안 되니까 숫자와 괴가 서로 상보를 하게 해놨습니다. 예, 이해되시죠? 요건 어떻게 될까요, 남바가? 이건 쉬워요. 낙서수가 그대로 붙이시면 돼요. 1, 6수, 가운데는 5겠죠. 5, 여기는요. 3, 8, 모, 1, 9, 4, 9, 금, 2, 7, 화 이렇게 붙이면 되겠죠. 여기는요. 건, 태, 이, 진, 손, 감, 간, 뭐죠? 곤 이렇게. 이 생성의 순서요. 기억하십니까? 네. 건, 태, 이, 진, 손, 감, 간, 뭐 이렇게. 여기 이제 숫자까지 붙인 괴들이 있을 거예요. 그거 혹시 보실 때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건 낙서수고요. 요거는 어디서 이런 수가 나왔나 싶은 수인데 이렇게 분석을 하면 이제 더 들어갈 수 있는데요. 그건 이제 좀 재미없는 얘기들이고요. 요 정도 아시면 충분합니다. 정역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 지축이 서고 이런 내용들이 아니고요. 후천 8개를 선천 8개라 종합해서 설명해 주는 게 정역입니다. 제가 왜 이런 좀 말씀에 열을 내냐면요. 저걸 다 어떤 이상하게 악용을 해요. 정역이 답이 없다는 이유로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에서 막 갖다 풀어요. 역의 원리에 안 맞게. 지금 제가 이 푼 거는 역의 원리 그대로 푼 거죠. 예,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 선생님도 정역 세대잖아요. 봉우건 선생님도 그 계룡산에서 정역이 나왔거든요. 다 그 인근이에요. 공부하신 동네도 거기고. 아, 나 정역 공부 안 했다 이렇게 나가시겠네요. 주역이면 충분하다. 예.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래도 좀 알아야 되지 않나?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공부하다 보니까 정역은 너무 당연한 결론인 거예요. 주역에. 단 이런 괴가요. 우리나라에서 나왔다는 건 못하지 않나요? 이건 자랑할 일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자랑을 하려고 해도 좀 알아야 자랑을 해요. 예. 모르면요, 되게 좀 그 자랑한다고 한 게 오히려 되게 욕을 만드신 분들한테 이거 하늘이 보여준 건데 사실은 계시로 준 건데 그걸 너무 모르고 쓰는 것도 또 죄인 것 같고요. 주역의 연장선에서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삼역 비교는 여기서 끝내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2시간에 걸쳐서 4개씩 해서 8개를 어떻게 우리가 분석할 건지에 대해서 결론을 내고 이제 끝내겠습니다. 설계전은 끝날 겁니다. 그래서 필히 다음 시간에는요. 그 몇 페이지부터죠? 건괴부터 있는 81페이지부터 그 뒤까지를요. 좀 재미없으시더라도 좀 익숙하게 좀 보시고 오시면요. 진도가 좀 빨리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